안녕하세요. 황호선입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대인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어떤 자료가 될 수 있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원칙, 뭐 실제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이어갈 텐데, 그것들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오늘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한 6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가 적극적인 경청의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경청이란 뭘까요? 방해 요소 없이 말하는 상대방의 말과 그리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집중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주의를. 그리고 그 상대가 얘기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상대가 말하는 어떤 그런 거에 적극적인 긍정의 반응을 보이는 거. 그걸 우리가 경청의 기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에 와서 자기 혼자만 막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 얘기할 틈을 안 줘요. 계속 혼자만 얘기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쟤 왜 저래? 쟤는 뭐 혼자 떠들어. 여기 뭐 저 혼자 뭐 전세 냈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건 경청하는 경청하고 이해하고 그 상대가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는 뭐가 있죠? 몸짓, 눈맞춤, 뭐 표정,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에도 꿈속에서도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 그죠?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말로 전달되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한 20%라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미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꾸부장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 우물우물우물우물 하는 사람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자신이 없나?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얘기 집중 안 하겠죠. 그거요. 누군가와 얘기할 때는 자신의 몸짓 당당하게, 그리고 눈은 항상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상대를 쭉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하는,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어요. 어떤 무리 속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는데 어떤 한 사람만 계속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만. 아니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막 얘기를 해. 하늘을 막 쳐다보고 얘기를 해. 막 주위를 막 두리번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 신뢰가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당연히 신뢰 안 가죠. 그래서 눈 맞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정. 밝은 얘기를 할 때는 밝은 표정으로. 슬픈 이야기를 할 때는 슬픈 표정으로.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 굉장히 슬프고 어두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 웃으면서 얘기해. 그러면 상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응? 저 사람 뭐야? 사이코야? 아니, 이렇게 어둡고 슬픈 얘기를 하는데 웃음이 나와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 이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정확히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톤으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어떤 신뢰감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공감 연습하기예요. 공감 연습. 상대가 공감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걸 공유하는 능력입니다. 공감이라는 것. 그래서 공감하는 연습을 하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뭐 몇 사람하고 대화를 하건 아니면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내가 무언가를 발표를 하건 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럼 네 번째. 명확하고 간결한 단어,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언부언 한다거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러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의 공감 능력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이 그 앞에 몇 사람이 있건 그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됐건 앞에 한 사람이 됐건 10명이 됐건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아니면 뭔가를 발표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나만 알고 있는 뭐 기술적인 어떤 얘기, 전문 용어, 기술 용어, 그리고 불필요한 외래어 막 섞어가면서 얘기하는 거 꽝입니다. 상대가 전혀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목적은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상대에게 전달해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과정인데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목적이 그겁니다. 그죠? 그런데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 단어를 사용하면 상대는 당연히 경청하기도 어렵고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상대의 비언어적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당연히 딴짓을 하죠. 딴 거 보고 뭐. 그래서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들 연초 연말에 발표하는 대국민 발표 이런 거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말을 쓰나.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말하는 건 우리나라 말이니까 그렇다 치고 미국의 대통령이 연초 연말에 대국민 담화 메시지를 발표할 때 그 메시지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단어를 쓰나. 기본이 뭐냐면 딱 중학교, 그러니까 미국 중학생 정도의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만 사용합니다. 더 어려운 말을 안 써요. 왜? 그 사람들이 더 어려운 말을 못 써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수준의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할 목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게 발표가 됐건, PT가 됐건, 일반적인 대화가 됐건, 어떤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건 간에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와 커피를 마시면서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에서는 준비와 연습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긴 해요. 왜? 그 간단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나의 이미지를 상대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발표를 한다. 여러분이 대학생이에요. 교수님이 내준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학우들 앞에서 내가 이 PT를 한다. PT 자료 막 열심히 만들었어요. PPT 만들고 뭐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걸 발표하러 나가서 제대로 된 발표를 못하면 학점이 빵꾸가 나겠죠. 그럼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다 생각하시면 상사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우리 부서, 우리 팀, 우리 파트에서 뭔가 한 거를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걸 하는데 전혀 준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 없이 나가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전에 다 이렇게 자료 만들고 뭐 하면서 계속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게 자료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준비를 안 하면 그 중요한 순간에 나가서 말을 할 때 당연히 버벅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준비와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무언가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수입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 이건 제가 예전에 닥다릴 때 그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수업 들을 때 썼던 방법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거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내가 발표하는 내용을 막 얘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톤을 이렇게 고개 얼굴 표정 손동작 아이 컨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뭐냐면 내가 발표하는 거를 거울을 보고 발표하는 내용을 찍으세요. 카메라로 뭐 핸드폰이 됐건 뭐가 됐건 카메라로 찍으세요. 카메라를 찍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확실합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약간 말이, 내가 이 부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아니면, 이 부분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거울이 아니고 카메라가 아니고 직접 뭐 가족, 친구들 앞에서 내가 발표할 내용을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내가 이거 중요한 발표인데 한번 제가 이 발표하는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저한테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뭐 이런 거 피드백을 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마주보고 할 때 하고 카메라로 찍을 때 하고 또 다른 어떤 그런 나의 포인트를 좀 잡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자, 여섯 번째. 일반적인 말하기 문제를 이제 극복하는 부분인데 긴장감.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뭐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막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외웠는데 하다 보니까 까먹어. 어떤 순간에. 그리고 또 내가 발표를 하러 갔는데 그 발표하는 장소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 케이블 연결이 잘 안 된다거나. 제가 이런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그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대전에 있는 ADD 그 본원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뭔가를 특강을 하는데 내려갔더니 제가 가져간 노트북하고 뭐 이걸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죠. 제가 가져간 노트북을 연결해서 쓰던가 아니면 그쪽에 있는 PC 그쪽에다가 USB를 꽂아서 하거나. 근데 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제 PC를 연결하는 제 노트북을 이제 연결해서 쓰는 걸 선호를 해요. 왜냐면 그쪽 기계를 내가 안 써봤기 때문에 같은 컴퓨터긴 하지만 그쪽 기계보단 내 기계가 편하니까. 그런데 갔더니 케이블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발표 시작하기 전까지 정말 진땀을 많이 뺐습니다. 연결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발표를 하는 장소에 갔을 때 뭐 긴장감, 그다음에 대사를 자꾸 까먹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하나 뭐 조명이 이상하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겠죠. 발표를 할 때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한도 끝도 없이 하루 종일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뭐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뭐 특강이면 1시간에서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제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데 어려움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이런 부분도 연습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떨거나 긴장하거나 실수하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모두 다 깔끔하게 잘 할 수 있다. 연습이 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